네, 오늘은 실행력 확실하게 올리는 방법 뇌과학 편 특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럼 바로 특강으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은 줌 모임에 어, 좀 많이 못 오시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따뜻한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실행력이 가장 좋았을 때 나만의 핵심 요소 세 가지는 뭔가? 내가 어떤 때에 어떤 요소가 있었을 때 나의 실행력이 가장 좋을 때가 있거든요. 각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오늘은 좀 공통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행력이 그토록 떨어졌던 핵심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이 이유들을 많이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로 좀 오늘은 조금 요약해드리면서 이유를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 첫 번째는 이유의 단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단 한 가지의 이유로 그냥 축소시켜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나의 의지가 빈약해서 뭐 아니면 뭐 환경 설정이 좋지 않아서 내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계획을 잘 못 세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편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어 그런 경향이 있을 때 오히려 실행력은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실행력이 좋다라는 이 개념, 이 실행력이 뭔지에 대한 그 성격의 이해에 불완전성이 있다면 실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 시작 에너지 통제의 실패가 바로 이 실행력이 떨어졌던 핵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제 다음 편에 조금 더 상세하게 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항상 바로 그 실행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뇌가 그 목표가 뭔지 우리가 설정한 것에 따라서 뇌는 스스로 저항을 걸거나 아니면 스스로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운동 1시간, 하루에 운동 1시간 목표로 잡자. 그러면 1시간을 생각하기 때문에 뇌가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아, 첫 번째 단계로 그냥 옷 갈아입기. 이 정도로. 그냥 내 옷을 갈아입기 아니면 그냥 체육관까지 가기. 아니면 현관문을 일단 옷을 갈아입고 현관문을 열기 정도의 아주 쉬운 어떤 그 시작 행위를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뇌는 관성이 있어서 여기 물리학 법칙 아시죠? 제일 법칙. 정지해 있는 것은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는 이 관성 법칙. 그래서 이 시작 에너지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 에너지 통제가 너무 이 시작 에너지를 높게 잡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막 책 100권 읽기. 그럼 벌써 뇌가 100권 어떻게 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어, 책 오늘 한 5분 읽기라든지. 이렇게. 페이지가 너무, 페이지가, 뇌는 사실 나의 독서 실력을 알거든요. 내 스스로는. 그러니까 그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너무 과도하게 목표를 잡아버리면 동기가 저하되는 거죠. 어떻게 실행이 가능한가? 네.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가?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유의 단편함은 이유의 다양성을 배우면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그 내가 실행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이유들이 각각 다 있죠. 생각하는. 근데 그 생각하는 이유가 너무 단편적일 경우에는 당연히 해결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실행력 자체에 대한 이 실행력이라는 이 성격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더 넓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와 넓이를 좀 넓혀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이 실행력이라는 것은 그냥 막 하는 그런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행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건데요. 동기가 어떠함에 따라 실행력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어, 뭐 지속적인 실행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준을 잡는다면, 음, 나 혼자만을 위한 어떤 행위는 그런 동기는
계속 실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란 존재의 크기와 내가 만약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의 10명을 위해서 우리 팀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정말 팀에 나는 기여하고 싶다. 그 에너지와 나 혼자만 잘 되고 싶다. 그 에너지와는 확실히 분량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행이 잘 될 때를 잘 보면 정말 순수하게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했을 때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어떤 이 순수함에 따라서 또 이게 또 다르기도 하죠. 또 이게 감정 관리의 실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시간 관리를 실패한다, 하기 때문에 실행력이 떨어진다. 뭐,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물론 계획을 잘못 세운 것도 영향을 주지만, 단순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전에, 그 계획이 나오기 이전에 내 상태가 더 중요하니까,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감정 관리에 실패한 겁니다. 뇌과학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게 또 에너지 관리와 연결이 돼요. 왜냐면 감정을 소모한다는 건 단순히 그냥 감정만이 아니라 에너지까지 이 소모가 되는 거니까요. 세 번째, 시작 에너지 통제 실패는 시동 거는 행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최소화시켜 놓으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실행이 되는 그 단추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너무 거창한 걸 목표로 삼아두잖아요. 물론 거기에 불타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피곤하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 뇌는 회피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시동 거는 행위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나만의 행위를 마련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왜 동기와 감정과 에너지 조절 실패가 실행력 저하로 이어지는가를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자, 과업 목표에 대한 부정적 감정 회피 본능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뇌과학에서도 얘기하고요.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런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게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계속 자주 노출되고 자주 의식했고 자주 신경 쓰게 되었던 것이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우리가 그 의식에 따라 그냥 행동하고 있다면 이미 무의식이 된 거예요. 무의식이 의식보다 좀 더 깊은 차원의 동기나 원동력이 되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목표에 대한 예를 들어 어떤 목표를 딱 받았어요. 어떤 과업이 딱 우리가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미루고 싶다거나, 그죠? 뭐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있다거나, 기피하거나, 지루하거나, 또 부담이 있거나, 그것에 대한 힘듦이 있거나, 이런 게 뇌가 예측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적 감정에 따라서 자꾸 회피하고 싶어지는 그 느낌을 자꾸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미 뇌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루게 됩니다. 회피하게 되거나 다른 걸 하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게 바로 편도체 납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려서 제가 계속 이제 좀 반복해 드립니다. 우리의 뇌의 실행력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편도체, 즉 우리의 위기 감지 능력이에요. 위기를 감지하고 스트레스를 감지하는 뇌의 영역이 편도체 요 안쪽에 있습니다. 이마 이 안쪽 깊숙이 좀 작아요. 그런데 이게 즉각적 위협과 스트레스를 감지하는 이 부정적 감정의 이 활성화가 되면 부정적 감정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편도체 활성화는 바로 이 스트레스를 감지해서 부정적 감정을 이루는데 그 중심의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해를 입을까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뭔가 이 일을 하면 뭔가 이런 일이 처하게 되면 불안한 이유도 그렇게 무언가를 만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감정을, 기분을 즉각적으로 개선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편도체의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원시 시대에 멧돼지가 출현하면 빨리 도망가야만 생존하고 살 수 있죠. 창이 있거나 무기가 있으면 대항하면 되는데 없다고 하면 무조건 도망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순간 우리의 이성과 복합적인 이런 이성 판단의 영역이 바로 전두엽인데 뭐 전전두엽이라고 더 MPFC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위협 상황이잖아요. 그럼 셧다운, 뇌 셧다운, 그러니까 이성 셧다운, 그다음에 장 기능 셧다운.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렇게 소화가 안 됐던 이유. 편도체 활성화가 되면서 거기에 혈류량이 모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장과 이쪽으로 보내는 그 뇌혈 이 혈액순환 자체가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쭈그러들죠. 그러니까 거기서 소화불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면 실행력을 우리의 뇌와 장까지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주면 우리에게 또 유익한 방법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감정 조절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를 조금 정리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스트레스 극복 기술력에 따라서 우리가 좀 달라요. 양상이. 감정을 조절할 수도 있고 감정을 조절을 못할 수도 있어요.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가 다가왔을 때 그래서 이때 좀 만약에 내가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가 다가왔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대안들이 마련되어 있으신 분들과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냥 감정대로 우리가 반응하겠다. 이게 사실 디폴트 값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분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그때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정 조절에는 복합적인 피로가 누적됐을 때 감정이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힘든 일을 우리가 계속 하는데 그게 만성이 돼버린 거예요. 쉬어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어요. 또 결정적으로 수면 부족이 또 굉장히 감정 조절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우리 이 편도체는요. 전전두 피질, 그러니까 이성과 이 감정과 부정적 감정 그리고 긍정적 이성이 시소처럼 연결되어 있대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전두 피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편도체가 또 활성화가 되면 전전두엽은 셧다운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게 일어나냐면 미래의 보상보다 현재의 안정을 중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 내가 무언가를 해소하기를 원해서 그러니까 대표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감정 조절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매콤한 게 땡깁니다. 매콤한 게 땡기거나 기름진 음식이 땡기거나 라면이 땡기거나 이런 인스턴트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내가 이미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체 식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았다면 우리가 바로 조금 산책을 오히려 배가 고프 막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뇌가. 근데 오히려 조금 산책을 하면서 편도체를 안정화시켜 줬으면 금방 또 그게 회복될 수 있었던 건데 그거를 계속 뭐 술로 해결하시는 분도 있고 자꾸 자극점을 바꿔가지고 나의 누적된 이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실행력 확실하게 올리는 뇌과학 편, 제가 조금 더 이제 계속 반복해 드릴 건데, 오늘 이 이유의 다양성과 단순히 실행력이 안 좋은 것이 그냥 시간 관리에 실패하거나 그냥 단순히 계획을 잘 못 세웠기 때문이다. 요건 좀 단편적인 것이고, 그 이전에 동기와 감정과 에너지 관리의 실패가 결국 실행력 저하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한쪽 측면에는 몸 관리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대안을 갖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실행력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어려운 말을 계속 드렸는데 이런 뇌과학을 좀 알고 다음 시간에는 물리학에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행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고는 이제 물리학과 함께하는 실행력 극복 방법. 네, 이런 것으로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강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